권력의 정점에 선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우리는 그들이 전쟁에서 지거나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뒤집어 보면 권력자가 진짜 공포를 느끼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파멸이 아니라 수치심입니다. 내가 쌓아 올린 거대한 동상이 존경의 대상에서 조롱의 대상으로 추락하는 순간, 대중이 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며 비웃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견딜 수 있는 권력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록할 건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가 남긴 기록 앞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결정권자가 어떤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 개인의 수치심이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볼모로 잡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카리브해의 작은 섬, 이곳은 휴양지가 아니라 완벽하게 설계된 사냥터였습니다. 앱스타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권력이 높아질수록 도덕적 해방감을 원한다는 것을요. 그는 정치인, 기업가,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회에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가장 원초적이고 금기된 쾌락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그 방의 벽에는 눈이 달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성능 카메라와 도청 장치, 그들의 도덕적 경계선이 무너진 증거들, 법을 어기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0과 1의 신호로 바뀌어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정보가 되는 순간 욕망은 무기가 됩니다. 섬을 떠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을 가진 자의 영원한 채무자가 된 겁니다. 이 방식은 사실 앱스타인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냉전시대 정보기관들은 이것을 콤프로마트라고 불렀습니다. 약점을 잡는 자료, 호텔방에 설치된 거울 뒤의 카메라, 미인계에 넘어간 외교관, 도박빚을 갚아주고 받아낸 서명, 역사 속 수많은 결정들이 회의실이 아니라 이런 어두운 약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콤프로마트가 아날로그 필름이었다면 현대의 콤프로마트는 데이터입니다. 복제되고 전송되고 영원히 삭제되지 않는 데이터. 그렇게 현대의 권력자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공포에 시달립니다. 삭제 버튼이 없는 약점, 그것이 앱스타인 리스트의 본질입니다. 이제 권력자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느 날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입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가장 숨기고 싶은 장면이 들어있습니다. 이 순간 이성은 계산을 멈춥니다. 뇌의 전두엽이 마비되고 파충류의 뇌인 편도체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대신 생존 본능이 모든 판단을 장악합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이게 공개되면 지지율은 붕괴되고 명성은 사라지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나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 식탁의 풍경, 아침 뉴스에 내 벌거벗은 진실이 도배되는 상황. 이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사회적 사형 선고입니다. 그리고 반대편 저울 위에 다른 선택지가 올라옵니다. 내부의 적을 만들고 위기를 선포하고 모든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는 것. 국가는 흔들리겠지만 나의 수치는 묻힙니다. 놀랍게도 수치심에 몰린 인간은 너무 쉽게 후자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닙니다. 개인의 수치심이 국가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시선을 돌릴까요? 메커니즘은 정교합니다. 1단계 공포를 팝니다. 갑자기 특정 국가의 위협을 과장하거나 대중을 생존 본능의 영역으로 몰아넣습니다. 사람은 더 큰 공포 앞에서 작은 스캔들을 잊기 때문입니다. 2단계 애국심을 자극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뭉쳐야 할 때입니다. 이 한마디면 권력자에 대한 의심은 내부 총질이 됩니다. 비판을 이적 행위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3단계 뉴스를 덮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고 주가가 폭락하는 속보가 뜨면 사람들의 뇌리에서 어떤 섬의 리스트 따위는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국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한 사람의 치부를 덮기 위한 연극이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치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인질극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우리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목격합니다. 갑작스러운 외교적 태도 변화, 실익이 보이지 않는 충돌, 설명되지 않는 강경 노선. 우리는 묻습니다.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하지만 그 질문은 대부분 잘못된 방향입니다. 그 선택이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책상 위에 놓인 노란 봉투 때문이었다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다른 방식으로 맞춰집니다. 앱스타인의 리스트가 진짜로 두려운 이유는 이름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기록이 지금도 누군가의 판단에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권력의 꼭대기에 선 사람에게 선택지는 두 개뿐입니다. 하나는 개인의 수치심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잃는 선택, 다른 하나는 국가라는 이름으로 모든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는 선택. 역사는 그 선택이 내려진 뒤의 결과만 기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선택이 내려지던 순간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항상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결정은 늘 갑작스러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음에 국가가 어떤 선택을 내리는 장면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저 결정적인 한 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가를 지키기 위한 방패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가면을 지키기 위한 연막인가? 기록은 사라질 수 있지만 그 기록이 만든 결과는 역사에 남습니다.